애플의 차세대 아이폰 15가 9월 22일경 판매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가 월요일 보도했습니다. 회사가 새로운 아이폰 모델을 공개하면 일반적으로 온라인에서 수백만 명의 시청자가 과대 광고로 가득 찬 이벤트를 동시에 시청합니다. 분석가들은 소비자 지출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차세대 제품 출시에 중점을 둡니다.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많은 새로운 기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판매 날짜는 9월 12일 또는 13일이고 애플 이벤트가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회사의 회계 3분기 수익에서 아이폰 판매는 2% 감소한 396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팀 쿡 최고 경영자는 인터뷰에서 현재 미국의 스마트폰 산업은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세대의 아이폰 14는 중국 FOXCONN 공장의 COVID 관련 생산 문제로 큰 타격을 받아 2022년 연말 판매를 질식시켰습니다. 애플은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공급망을 다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은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테슬라의 CFO인 잭 KIRKHOR는 8월 4일자로 그의 직위에서 물러났다고 자동차 회사는 월요일 아침 규제 제출해서 발표했습니다. 테슬라의 최고 회계 책임자인 BAIBHAV 터네이어가 새로운 CFO로 임명되었으며 두 역할을 동시에 맡게 됩니다. 테슬라의 주식은 뉴스에서 약 2.5% 하락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KIRKHOR는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연말까지 테슬라에 남을 것이라고 합니다. KIRKHOR는 2019년 3월부터 CFO로 재직했으며 2010년부터 테슬라에서 근무했습니다. KIRKHOR는 링크드인에 이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책임을 전환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일을 해낸 재능이 있고 열정적이며 열심히 일하는 테슬라 직원들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KIRKHORN의 사임은 불과 4년 만에 테슬라의 두 번째 CFO 교체를 의미합니다. 전 CFO 티펙 아우여가 2019년 테슬라를 떠났을 때 주가는 4.5%나 하락했습니다. KIRKHORN의 후임이자 테슬라의 전 최고 회계 책임자인 BAIBHAV 터네이어는 2017년부터 자동차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는 테슬라에 합류하기 전에 SOLARCITY에서 일했으며 자동차 회사가 26억 달러의 태양열 설치 장치를 인수했습니다. 그 전에 터네이어는 약 17년 동안 PwC에서 근무했습니다. PwC는 테슬라의 감사기관입니다. 테슬라 이전에 트위터로 알려진 소셜미디어 플랫폼 X의 게시물에 따르면 CEO 일론 머스크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으며 목과 등 위쪽에 MRI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테슬라 외에도 X, 스페이스X 및 NEURALINK에서 고위 경영진 역할을 맡고 있는 머스크는 이번 주에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동차 회사의 주가는 월요일 아침에 2% 이상 하락했습니다. 머스크가 궁극적으로 수술을 필요로 한다면 그의 상태는 적어도 일시적으로 그의 여러 임원 역할에서 그의 관심을 다소 앗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그와 미터의 CEO인 마크 저커버그 사이에 제한된 스파링 경기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이 두 억만장자는 미터가 X의 대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전한 새로운 텍스트 기반 소셜미디어 사이트인 스레즈를 출시한 이후 온라인에서 서로를 파헤쳐 왔습니다. 케이지 싸움이 실제로 일어날 것입니다. 일요일 머스크는 플랫폼의 게시물에 따르면 경기가 X에서 스트리밍 될 것이며 모든 수익금은 재향군인을 위한 자선단체에 기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처커버그는 일요일 스레드에 올린 글에서 경기 날짜를 8월 26일로 제안했지만 머스크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이지 테라퓨틱스의 주식이 미국 식품의 약국이 생명공학 회사의 경구용 주라 놀론을 산후 우울증에 대해 승인했지만 더 큰 잠재 시장인 주요 우울 장애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않은 후 월요일 거의 50% 하락했습니다. 금요일 늦게 FDA의 승인으로 GORANOLON은 임신 중 및 임신 후 여성 8명 중 1명에게 영향을 미치고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는 일반적인 합병증인 산후 우울증에 대한 최초의 경구 치료제가 되었습니다. 두 회사는 임상 우울증으로도 알려진 주요 우울장애에 대한 주라놀론의 승인도 신청했다. 그러나 FDA는 훨씬 더 많은 환자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치료하는 데 약물의 효과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임상적 우울증은 특정 연도에 약 1,730만 명의 미국 성인 또는 18세 이상 인구의 약 7%에 영향을 미칩니다. 제프리즈 애널리스트인 마이컬 리는 일요일 연구 노트에서 GORANOLON의 최고 매출이 10억 달러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임상적 우울증이 회사에 실제로 여기에서 큰 상승 요인인 반면 산후 우울증은 훨씬 더 작고 큰 수익을 내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웰즈 파고의 애널리스트인 모이트 반살은 또한 임상 우울증 시장이 GURANOLON에 대한 회사의 향후 판매 추정치의 85%에 기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산후 우울증의 가격 결정력이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은색 안감이 있을 수 있다고 이를 연구 노트에 썼습니다. 세이지와 바이오젠은 주라놀론의 산후 우울증 치료제 가격을 공개하지 않았다. FDA는 임상 우울증에 대한 약물 승인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 연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바이오젠이 비용 절감과 최근 발표된 정리해고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임상 우울증 치료제에 대한 또 다른 후기 단계 연구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는 월요일 보험 운영의 반등과 거의 1,50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현금 보유를 보여주는 강력한 분기 보고서에 이어 사상 최고치로 상승했습니다. 버크셔의 클래스 A 주식은 2.7% 상승하여 장중 사상 최고가인 달러 547, 907.55를 기록하며 2022년 3월 이전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오마하에 본사를 둔 거대 기업은 지난 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6% 증가하여 총 100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토요일 보고했습니다. 보험 인수 수익은 74% 증가한 12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금리 인상과 재난 손실 감소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보험의 견조한 실적은 물동량 감소로 인한 철도의 약세를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편 버크셔의 막대한 현금 더미는 6월 말 1,473억 8억만 달러로 증가하여 기록에 근접했으며 1분기 1,306억 2억만 달러보다 훨씬 증가했습니다. 상승된 이자율은 이제 버크셔가 현금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합니다. 대기업은 단기 국채로 970억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버핏은 이전에 매주 월요일마다 100억 달러 상당의 3개월 또는 6개월 국채를 매입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글렌뷰 트러스트의 최고 투자 책임자이자 버크셔 주주인 빌 스톤은 버크셔 해서웨이의 탄력적인 수익은 현금 비축물에 추가된 다각화된 비즈니스 믹스의 가치를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버크셔는 또한 투자에서 거의 260억 달러의 미실현 이익을 보고했으며 이 이익의 대부분은 애플의 막대한 지분에서 나왔습니다. 이 거대 기술 기업은 2분기에 거의 18% 상승하면서 시장 랠리를 주도했습니다. 버크셔의 애플 내기는 1,776억 달러로 급증했다. UBS의 버크셔 애널리스트 브라이언 메러디스는 우리는 불확실한 거시 환경에서 BRK의 주가가 매력적이라고 계속 믿고 있다고 말했다.